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클 본드, 이름이 본드네요. 네네, 본드. 마이클 본드. 우리가 아는 그 제임스 본드 혹은 50 본드 뭐 이런 그런 본드, 같은 네. 스펠입니다. 네.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책 내용은 네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너무 지금 오랜만에 하는 네. 거예요.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최소한의 책걸상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좀 50 본드가 뭐예요? 50 본드가 지금 뭡니까? 들으시는 분 중에 50 본드 뭔지 몰라서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검색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50 본드 우리 PD님 알아요? 아 진짜. MZ 세대도 안 해.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하면서 빨간 양 얘기했더니 다 못 알아듣고 매트릭스의 빨간 양 말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빨간 약을 모르더라고요. 빨간 약을 몰라요? 피디님 빨간 약 아시나요? 아 그래. PD님도 이제 MZ 세대라고 하기에는 PD님 아까진기 압니까? 아까 진기. 아까진기는 몰라요? 빨간 약? 같은 거라는 건 아는군요. 네. 피디님이 상식이 풍부하신 건지. 나이에 비해서? 노 이제 MZ 세대라고 하기에는 아니 마이클 본드라는 저자의 이름을 두고 내가 제임스 본드와 50 본드 얘기했다고 이렇게 구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마이클 본드가 쓴 팬덤의 시대라는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팬덤 시대가 이제 연말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읽었죠. 연말에 나왔고 그리고 한참 우리 펀딩할 때 네. 나와가지고 YG가 읽고 뭐 이 책 괜찮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JYP도 JYP가 읽어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성사 기념으로 우리 책걸상 팬덤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 책걸상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왜 이거에 이렇게 진심이신가 뭐 이런 거를 나름 분석한 책이기도 하다. 뭐 네. 이런 구라를 풀기 위해서 방송하기로 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상 계속 편성이 밀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사정은 이건 혼비님이랑 하기로 했었는데 대충 그냥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문제였군요. 네. 혼비님께서 이제 계속 못 나오면서 나오시면서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뒤늦게 죄송해요. 방송을 하니까 약간 아니 혼비님이 죄송할 건 없어요. 네. 약간 지금 이 책을 지금 왜 하냐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드릴 수가 있는데 저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고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책걸상을 애정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저자가 잘 분석해 놨다. 근데 우리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이제 뭐 그 1박 2일 워크숍도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토크 콘서트도 또 해야 되고 9월 8일이든가 네. 올해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방송도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때 하나 지금 하나 여전히 그렇죠. 책걸상 팬덤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9월 7일이군요. 네. 9월 7일 토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크 그 콘서트는 1박 2일 워크숍은 지금 장소만 정해놓고 날짜를 아직 안 정했죠. 근데 그 우리가 그냥 그 날짜에 그 장소 가면은 그 장소는 항상 뭐 우리 겁니까? 다 열어줍니까 맨날? 아니요 이제 원래 저 5월 말 뭐 이렇게 좀 날씨 좋을 때 그때가 하면 딱 좋죠. 아니면 이제 뭐 한 9월 말 이렇게 역시 날씨 좋을 때 9월에 토크 콘서트도 있고 네. 이것도 있고 그러면 너무 그래서 겹치잖아요. 그러면 한 10월로 미루거나 그렇다고 또 한여름에 가긴 그렇고 그래서 좀 날짜 고민 중인데 지금 10월 5월 괜찮겠다. 5월은 힘들 것 같은 게 지금 이미 뭐 3월 그쵸. 하순이라서 네. 지금 날짜를 제시하면은 못 오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아마 음. 가을로 넘어갈 가능성이 게다가 10월? 게다가 이게 토크 콘서트 때 약간 이제 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열기 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가는 그 느낌도 좀 좋을 그리고 것 같아요. 그 상품 판매할 때 토크 콘서트랑 1박 2일 두 개 같이 사면 뭐 10,000원 깎아주고 뭐 이런 것도 또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펀딩 참여 안 하신 분들 중에도 가고 싶다 하는 분은 또 오실 수 있게 토크 콘서트에 해야 오신 되죠. 분들 중에서 꼬심 당해가지고 그치, 그날 그치. 우리 이렇게 만나서 아쉬운데 그러니까 10월에 또 가자. 맞아요.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토콘 이후로 네. 가을에 잡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두 분께는 뭐 곧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저 시간 약속을 잡아야 되니까. 네. 댓글부터 읽고 이기린님 방송 듣다가 바로 정은정 작가님 책 2권 주문했습니다. 아 정은정 작가님 요 책 이름은 뭐였죠? 그 농촌 그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 네, 그 책 방송 들으시고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읽어주신 딸기 체험에 관한 이야기 너무 공감했습니다. 저희 집 어린이는 시골 유치원 다녔는데요. 거기는 유치원에 밭이 있어서 고구마 심기부터 풀 뽑기, 캐기까지 진짜로 애들이 일을 다 하거든요. 완전 일이라서 학부모들도 도와주는데 고구마 캐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저도 그때 배웠습니다. 뿌리가 엄청 깊더라고요. 그런데 도시 유치원생들 고구마 캐기 체험하러 가면 전날 선생님들이 마트에서 산 고구마를 얕게 묻어놓고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시골 애들은 찐으로 캐는데 도시 애들은 편하게 크는구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책 전체적으로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헌정방송 신청해주신 독지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늦게라도 소개해주신 YG JYP님께도 감사드려요. 살짝 탓하는 거죠. 늦게라도. 그렇지. 늦게라도. 이제야 소개하냐 이놈들아 뭐 이런. 네, 동강동 호랑이님께서도 긴 댓글 남기셨는데요. 제가 뭐 내용이 좋아서 읽어드리면 취미는 사생활을 읽고 방송을 다시 들었습니다. 처음 방송 들었을 때는 대충 부동산 사기 관련 내용인가 정도로 좀 아리송했는데 방송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읽고 있죠. 보니 방송으로 풀기가 참 어려운 책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치치새가 사는 숲을 너무 좋게 읽어서 이어서 이 책을 집어 들었는데요. 치치새에서 좋았던 요소가 이 소설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뜻밖의 흐름으로 흘러간 결말이 좀 아쉬웠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뒤의 결말을 위해서 조금 더 앞부분에 장치를 깔아주셨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어찌 보면 이런 흐름 자체가 작가의 의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치치새에서 특히나 빛을 발한 장진영 작가의 매력은 작품 곳곳에서 나타나는 일상 속 디테일과 특유의 블랙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혼비님 말씀 들으면서도 공감했지만 어쩌면 이 소설은 다소 코믹과 서스펜스를 넘나드는 서사 자체보다는 아랫집에 사는 화자라는 기적 같은 존재 없이는 무엇 하나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다자녀 서민 가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맨얼굴을 보여주는 작품이네요. 60여 년 만에 한파, 기후위기, 부동산 투기 혹은 사기, 아파트 층간소음, 자가 전세 월세 간 차별, 집주인의 거짓말 앞에 속수무책인 세입자, 기타 등등 작가의 다음 작품이 궁금해집니다. 네. 취미는 사생활 방송을 혼비님이랑 했어요. 네. 혼비님이랑 했죠. 혼비님이 부동산 소설이라고. 그렇군요. 네. 취미는 사생활 방송을 2023년 6월에 했었군요. 근데 치치새를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동강동 호랑이님은 치치새를 먼저 읽으신 다음에 네. 찾아서 취미는 사생활을 읽어보신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1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같은 작가의 책을 2번 우리가 소개를 했었군요. 네. 장진영 작가였죠. 네. 이렇게 혼비님 치치새 안 읽었죠? 안 읽었어요. 치치새는 이렇게 되게 좋다기보다는 너무나 문제작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혼비님이 그 서사를 읽고서 어떻게 읽을지 너무 궁금해요. 아 진짜 꼭 읽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같은 작가의 책을 1년 사이에 2번이나 소개했으면 네, 나와 장진영 작가님이 한 번쯤 댓글이라도 남겨주실 것도 한데 씹으시네요. YG님이 저한테 이렇게 꼭 읽어보라고 문제작이다 이러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문제작, 진짜 문제작. 궁금하다. 그러니까 혼비님이 딱 읽고서 아 이게 뭐야라고 할 수도 있고 오 이거 진짜 문제작이네. 어떤 예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읽었을 때. 잘 모르겠어요. 난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 혼비님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니 근데 저는
혼비님이 저는 문제작이라고 할 것 같아요. 문제작이라고 하면서 싫어할 것 같은데. 내용이 뭐 이래? 뭐 아니 이 치치세 이 여학생은 도대체 볼게요. 아니 이거를 아니에요. 혼비님이 이 여학생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해? 뭐 이럴 것 같은데. 혼비님이 저는 문제작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기존의 PC한 소설 문법을 답습하지 않아서 이건 진짜 좀 좋다라기보단 토론이 필요한 혹은 의미 있다. 그 기존의 PC 문법을 답습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때 좋다고 했던 이미상 작가님 단편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요? 이미상 작가님 단편 좀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네, 제가 치치세 읽는 동안 이미상 작가님 책을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저한테는 문제작 작년에 제일 좋았고 최고 문제작.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방송에서 했어요. 방송에서? 예. 그리고 그때 JYP가 심지어 꼭 읽어본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혼비님이 뭘 추천하면 띄엄띄엄 듣는 거죠. 대충 듣더라고. 그래요. 안 읽어야겠다 뭐 이러면서. 뭘 읽어봐야 돼요? 이중 작가 초롱? 네, 이거? 이중 작가 초롱. 네. 처음 듣는 느낌.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때 얘기했어요. 네. 아무튼 저도 치치세 꼭 읽어볼게요. 네, 치치세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오늘 책은 이제 팬덤의 시대입니다. 네, 원제는 그냥 팬즈. 아주 짧고요. 한국어판 부제는 개인과 사회를 움직이는 소속감의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이 팬덤의 시대를 출판한 어크로스 출판사 대표님이랑 사석에서 뵐 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투덜댔어요. 응? 뭐라고? 투덜댔다고요? 제목 잘못 붙이셨다. 아, 저도 공감합니다. 팬덤의 시대 제목 좀 밋밋하고. 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 책을 전혀 다른 성격의 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요. 요즘에 팬덤 정치라든지 저도요. 팬덤 문화 저는 투덜대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막 끼리끼리 문화, 팬덤 정치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나오자마자 저는 읽은 거예요. 네. 그때 아니야. 책에 대한 정보 없이. 근데 이 책은 진짜 제가 어크로스 대표님한테 무엇이라고 제가 이건 제목 잘못 붙이셨다. 차라리 제목을 팬덤은 옳다. 혹은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붙이셔야 출판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타깃 독자를 찾아서 가는 책이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YG님 의견이랑 되게 통하는 건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되게 아쉬운 점이 한 3가지 정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큰 제목을 갖다 붙인 거예요. 저도 YG처럼 오해했던 게 팬덤의 시대라고 하면 게다가 2023년 책을 번역해서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2023년에 이 시대에 가장 핫하거나 아니면 가장 논의가 되어야 될 시성이 있는 팬덤에 대한 어떤 분석. 테일러 스위프트.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BTS. 그쵸. 혹은 진짜 아까 말한 팬덤 정치. 근데 사실 팬덤 정치도 이미 너무 낡았어요. 이미 오래됐단 말이에요. 차라리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갑자기 누리는 이 권력 관계라든지 이런 되게 현안적인 걸 다룰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이건 그냥 팬덤의 나열에 그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팬덤의 시대야. 약간 저도 되게 투덜거리면서 읽었거든요. 제목이 너무 커요. 트럼프 팬덤 이런 거 좀 비판해주고 뭐 이런 내용 저도 기대했는데 트럼프 얘기가 정말 한 2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얘기도 2023년에 팬덤의 시대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면 욕먹어요. 그것도 이미 너무 옛날이에요. 그렇죠. 네. 초반부터 일단 까면서 본의 아니게 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YG 때문이야.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프린스 광팬이잖아요. 네. 혹시 우리 PD님 프린스 아세요? 그럼 알죠. 프린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모를 것 같은데. 커피 프린스 1호점은 압니까? 그건 안 돼. 그거 말도 안 돼. 프린스 영국
네. 영국 가수죠. 네. 그 프린스라고 하는 80년대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가수 아닙니까?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80년대죠. 네. 뭐 90년대에도 좋아했던 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본드는 프린스의 그 팬덤이었고 네. 그걸 고백도 하잖아요. 네네. 마지막에 마무리도 그런 식으로 네. 하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어쨌든 특정 가수를 좋아하던 팬덤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네. 도대체 그 팬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나 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세상에 어떤 팬덤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보여주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팬즈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한번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 부제의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마이클 본드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저널리스트고 네. 저널리스트인데 행동과학이나 심리학 관련한 주제를 주로 다루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썼던 책들도 주로 이런 거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타인의 영향력이라고 네. 2016년인가에 한국어판 나와 있던데 그냥 뭐 그 감정의 전염이라든지 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군중 심리 뭐 지금 이 책 팬덤하고 비슷한 맥락의 집단 사고 뭐 네. 이런 사회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했던 실험들 이런 거 엮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뭐 영국 심리학회에서 저술상도 줬다고 하니까 그런 심리학계의 연구 분야들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큐레이션 해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재주는 좀 있는 분인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는 팬덤, 팬심 요거에 집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는데 잘 읽히는데 다 읽고 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랄까 뭐 기승전결 이런 게 없이 연재한 거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좀 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1장 제목은 우리에게 팬덤이란 그러니까 이제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2장은 집단이 만드는 정체성 여기에 이제 그 심리 실험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네네. 아, 그 저 축구팀 뭐 리버풀 맨유 그 실험 얘기가 이 책에 여기서 나오나요? 네, 맞아요. 그 되게 유명한 실험이죠, 네. 진짜. 그리고 3장은 현실을 움직이는 가상 세계. 네. 네. 그리고 4장은 우리가 스타를 만들고 살해하다. 그 저는 이제 4장까지 읽으면 책이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이제 넘어가는 시점인데 반 정도군요. 5장부터 약간 헐 했어요. 저는 5장부터 재밌던데. 5장은 제인 오스틴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헐이 뭐냐면 1, 2, 3장까지는 그래도 뭔가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느낌으로 읽어줬단 말이죠. 근데 빌드업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전진을 해서 뭔가 슈팅 찬스도 만들고 슛을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장에 가서 아니 5장에 가서 제인 오스틴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그때부터는 그냥 약간 특이한 팬덤들을 평면적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그냥 갔어요. 저는 만약에 이 책은 박사 논문으로 내도 통과 못했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통과 못하죠.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책이에요. 통과 못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본인이 취재를 한 거잖아요. 제인 오스틴 팬덤 취재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취재를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막 그 팬심이 7장의 팬심이 위기에 빠질 때고 8장이 다크 팬덤, 그러니까 모방 범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팬덤이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5, 6, 7, 8장은 현장 루포르타주 이런 것들을 본인이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모아가지고 책으로 한번 좀 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연재했던 걸까? 따로따로? 근데 연재로서도 너무 미달인데? 연재가 아니라 그 각기 다른 매체에다가 하나씩 줬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의 아쉬운 점은 팬덤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요약하면 그냥 그거잖아요. 지금 21세기는 팬덤이 움직이고 있고 정치부터 스포츠, SNS 뭐 모든 것을 그런데 그 팬덤의 시대에 있는 기저의 심리가 뭐냐 하면서 아까 YG가 얘기했던 심리 실험 뭐 칸딘스키 그림이랑 다른 사람 그림을 고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학생이 두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그냥 같은 그림을 골랐다는 이유로 같은 그림을 고른 학생한테 돈을 더 줬다 같은 이제 심리 실험을 끼워 넣으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하고 같은 선택을 하는 우리 집단, 내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아주 나이브한 결말을 이제 전제로 깔아놓은 다음에 이제 팬덤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 팬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 끝. 이게 이 책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정리하는 이 흐름을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진짜 되게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들으실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정리된 말로 정리해서 듣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팬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던 이 흐름이 너무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가지 않아. 여기서 담론이 결국 팬덤은 소속감이다잖아요. 그 소속감 이외에 무언가가 있다면 아 그래 팬덤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팬이 모이는 어떤 심리에는 이런 심리학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약간 건져갈 것이 있을 거라고 끝까지 기대했는데 없었어요. 그 혼비님은 잠을 못 잤거나 뭐 배가 고플 때 아마 읽었던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니 한마디, 진짜 새로운 통찰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책이 후지다. 아니 후지진 수준이 않고. 좀 낮다. 이런 그냥 얘기죠. 이미 다 아는 얘기. 그러니까. 레퍼런스만 좀 재밌다. 내가 읽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다. 아니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일 것이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혼비님이 좀 아니 맞아 수준이 높은 책은 아니에요. 맞아요 수준 높은 그리고 책 통찰 없어. 통찰 없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재밌는 얘기 팬덤 관련된 맞아요. 재밌는 거를 쭉 모아놓은 마치 이제 뭐 우리나라 주간지 같은데 네. 한 꼭지씩 써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일도 있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네. 그리고 재밌어할 만한 얘기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근데 봐야죠.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혼비님만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네. 저는 팬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혼비님은 저는 너무 팬덤이 많았었어 경험이. 그러니까 혼비님은 팬덤 경험도 있었던 걸로 제가 네. 뭐 들었고, 근데 저는 팬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뭐 팬클럽에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누구를 막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어떤 분야로도? JYP는 있어요? 있죠. 저는 하나 있죠.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막 미야자키 전지훈련 같이 따라가고 싶어하고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저는 시즌권 맨날 사고 여기 싶어하고 보면은 한 번도 못 샀지만 뭐 제인 오스틴이라는 소설가의 팬덤, 네. 뭐 아니면 뭐 5만 가지 팬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포터헤드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해리포터 네. 팬들 그 팬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팬들이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같은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세상에 정말 다양한 팬덤들이 있고 그 다양한 팬덤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노는구나. 그 한편으로 YG는 좀 부럽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렇게 뭔가를 미친 듯이 좋아해서 이렇게 이런 여행도 가고 이런 모임에도 가서 막 즐겁게 노는 그랬으면 또 인생의 한 챕터 한 조각은 즐거웠을 텐데 난 그런 게 없네 이런. 글쎄요. 전혀 안 아쉬웠어요? 아니 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431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양구 2, 양구 3, 양구 4가 있어도 별로 어떤 양구도 뭔가에 깊이 빠져서 덕질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이게 팬덤의 시대라는 제목이 까지 달고 나왔잖아요. 사실 팬덤도 차라리 너무 팬덤의 의미를 광의로 해석해서 테리안까지 팬덤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약간 개념적인 좀
의구심이 들었고. 저는 이제 그런 거 너무 신기했다는 거죠. 테리안이? 그래 내가 동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몰랐어요. 근데 그걸 저는. 팬덤으로 묶는 나도 게 그건 팬덤으로 묶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거 약간 좀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정체성? 되게 논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두 번째 아쉬움이 이제 테리안에서 나오는데, 사실 트랜스젠더 이론서들을 읽다 보면은 테리안이나 이제 그 테리안 트로피에 대한 사례들이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너무 모르나 봐요. 왜냐면 트랜스젠더랑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고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듯이 어쨌든 내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를 남성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라면, 이건 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동물로 느끼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문제이기 동물 때문에. 너구리다, 토끼다, 뭐 돼지다, 뭐 이렇게 그쵸.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리안 문제가 이 트랜스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 이걸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이 경계가 많은 걸 바꿔요. 그럼 예를 들면 트랜스 레이스는 어떡할 거야? 나는 백인으로 태어났는데 내 안의 정체성으로 나는 흑인이라고 생각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레이첼 돌레잘 사건이 있었잖아요. 10년 안 됐던 것 같은데. 모릅니다. 레이첼 돌레잘이라고 이제 흑인 여성으로 흑인 인권 운동에 굉장히 맞다. 가담해서 그거 가장한 거죠. 그쵸.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백인이었어.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알고 속인 거잖아요. 알고 속인 건데. 하지만 본인은 흑인 정체성이라고. 나는 왜 젠더는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 여성이라고 했을 때 트랜스젠더는 인정해주면서, 백인으로 태어난 내가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모든 것이 흑인이라고 느끼는 거 왜 인정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트랜스 레이스가 이제 논쟁이 됐고, 근데 우리는 사기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본인은 진짜로 나는 흑인의 정체성을 그건 모르죠. 느낀다.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구나.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되면서 트랜스 레이스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백인으로 태어났는데 난 내가 인도계 사람이라고 옛날부터 느껴왔다 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 트랜스 레이스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이 테리안도 이걸 내가 동물이라고 느낀다는데 어떡할 거냐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이 문제는 사실 이 트랜스젠더나 뭐 트랜스계에서 되게 촘촘한 이슈거든요. 여기 보면 아더킨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게 아더킨이 그 동물 중에서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로 내가 느낀다고, 뭐 용으로 느낀다거나 유니콘으로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을 테리안 중에서도 아더킨으로 이제 묶이거든요. 얻어 써가지고. 근데 이 아더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동물이라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무생물, 내가 어떤 개념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아더킨으로 묶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테리안이라는 개념을 너무 편안하게 떡 갖다 썼지만 이 테리안 안에서도 어디까지를 아더킨으로 인정해주고 어디까지를 정체성으로 인정해줄까는 아직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주제인데, 그걸 팬덤의 시대의 어떤 예로 저렇게 테리안을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챕터에 그것도. 한 챕터에. 차라리 테리안에 관해서만 더 집중해서 책을 한 권 쓰면은 용서해 주겠죠. 차라리 테리안은 정말 한 권으로 쓸 만한 주제거든요. 너무 논쟁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트랜스 레이스로 갈 수도 있고 그 아더킨, 그럼 내 스스로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홍빈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장은 보면서 약간 좀 화도 났겠네요. 약간 너무나 중요한 이슈를 너무나 가볍게. 네, 너무 나이브하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흥미롭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본 거예요. 이 테리안의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정체성의 이야기긴 하지만 이 정체성을 팬덤의 역학에서 읽어낼 수도 있는 어떤 통찰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팬덤의 역학에서 이 테리안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어떤 다른 이면을 얘기하겠지 하면서 봤는데 결국 테리안 장의 결론은 소속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해 주지 않는 동물로만 느끼는 우리들끼리의 그 소속감
그게 끝? 약간 이런 음. 느낌을 들면서 약간 비겁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테리안 트로피를 제대로 분석하기에는 역량이 안 되는. 그럼 안 써야지. 챕터가 모자랐겠죠. 아니면 차라리 아니 저 취재한 게 너무 아까웠고 차라리 뭐 K-팝에 대해서 챕터를 하나 쓰든지 네. 뭐 딴 걸 하나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 저는 사실 테리온 같은 걸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환자라고 생각하죠?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테리안은 의학에서는 그냥 환자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질병의 일종으로. 아 진짜 봅니다. 정체성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그게 뭐 게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 의학자들끼리도 아마 논쟁은 좀 있는 걸로 알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신질환의 증상 일종이라고 보는 게 주류 다수 이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막 이렇게 그 예를 들어 최근에도 그 한국의 유명 그 여성 아이돌이 연애한다 그러니까 막 사과하라 그러고 사과하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특출난 사례가 아니라 계속 많이 반복되는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사례들을 이렇게 약간 유형화하면서 도대체 그 근원에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건 또 나라마다 좀 차이도 또 있잖아요. 아, 그럼요. 저도 이런 걸 기대했어요. 외국 그 팬덤들은 또 그쵸. 그렇게 하는 거에 되게 웃기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미식축구 유명한 선수랑 연애한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사과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별로 다른 거죠. 근데 진짜 문화별로도 다르고 이 팬덤 안에서도 달라요. 지금 여기서 하나로 뭉뚱그려 버렸는데 사생 팬의 팬덤을 움직이는 동력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생팬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사성 팬도 다르고요. 팬클럽 가서 막 풍선 흔들면서 이제 응원하는 팬의 동력도 다르고요. 팬픽 쓰는 팬들의 동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BTS의 팬으로 묶어버려서 이건 팬덤이다라고 하기에는 팬픽을 쓰는 쪽, 사생팬 쪽, 그리고 이제 콘서트나 이런 거 이제 열심히 소비하면서 응원하는 쪽, 이 미세한 욕망들도 진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저는 이제 그런 거 전혀 몰라가지고 그 팬픽 쓰는 분들 중에서 그런 거 되게 많다면서요. 또 보이그룹 팬픽은 서로 연애하는. 그럼요. BL.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내 최고의 팬덤 전문가이신 김온비 박사님 왜 그러세요? 께서 출연하셔서 이번 방송 듣고서 YG 말 많이 했다 이런 건 안 나오겠다. 안 내가 나와요. 오늘 너무 흥분했어. 그 다음 시간에는 나 어크로스 사장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어크로스. 이제요? 나 진짜 어크로스 이제? 출판사도 좋아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떡하지? 혼비님이 직접 체험한 각종 각종 팬덤 이야기. 팬덤 예. 덕질 이야기. 지금 네. 아까 얘기한 뭐 여러 종류의 그 다차원적인 덕질을 뭐 거의 다 경험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팬픽도 썼고. 그러니까요. 스포츠 팬이기도 하고. 누구 팬? 스포츠 팬이기도 팬이기도 하고. 하고. 그렇죠. 그 풍선도 사생 팬도 사생팬도 해봤죠. 해봤고. 심지어 부부 팬이잖아. 부부 팬. 하여튼 5만 가지 그 덕질을 다 경험해 본 분이시라서 하여튼 진짜 그 팬덤에 깊이 빠져본 사람으로서 이 책은 기대 이하였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팬덤의 시대. 그래도 뭐 또 즐거운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고. 저도 몰랐던 얘기도 꽤 있었어요. 네, 아는 저도 얘기가 재밌었어요. 아는 얘기가 많긴 저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갑자기 지금 어크로스 사장님 생각나서 태세 전환하는 겁니까?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